제가 원스톱 지원센터 설명드렸고요. 물론 구체적인 거는 지금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뒤편에 또 상세하게 설명이 이어질 거고, 앞에서 또 주간보호 설치할 때, 시작할 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또 궁금해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24시간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는 없을까.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농촌에는 그런 통합형 복합시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보호도 있지만 단기보호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조금 이용하다가 또 단기일 마감일 되면 만료일 되면 자택에 계셔야 되는데, 그거는 농촌의 현실로 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 태동이 그러한 욕구들도 있었고, 또 때마침 일본이 2004년에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실행하면서 우리가 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 10월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소규모 다기능 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축 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고를 올린 날 공고를 보고 10월 13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요? 정보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면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24시간 주어졌다 해서 남들 다 하는 대로만 하면은 안 되고, 남들 잘 때 조금 덜 자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남들 정신 잃고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보도 검색하고, 검색한 정보는 봤다가 아니라 본 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정이 됐고 2006년 3월에 발표가 됐지만 대구시의 자원 고갈로 저희 1년을 예산 지원 못 받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에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됐는데 겨울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7년 넘어서서 2월 시켜서 2007년부터 공사를 해서 2007년 11월에 완공이 됐어요. 이제 그 그림도 이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재가노인복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런 사업들을 이루어낸 것은 뭐 저의 특별한 힘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 활용을 했고, 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욕구를 늘 끊임없이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혼자 하면 안 되고 복지는 더불어 해야 되죠. 많은 지역의 자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남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접근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끌어내는 것이 또 우리가 복지인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지역 자원 연계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는데, 밑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다기능 사업, 이게 복합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이 안에 가형과 나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형을 하고 있어요. 가형을 하고 있는데 주야간보 21명, 그 다음에 입소 14명,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들, 제가 방문요양이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저는 방문요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보호를 해요. 제가 계시는 분을 보호해드리는 거고, 주간에 보호해드리는 거고, 입소한 어르신을 보호해드리기 때문에 입소보호, 주야간보호, 제가 보호하는데, 그 제가 보호 어르신들은 공적보조 대상자들이에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 수가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러한 분들을 지금 우리가 7케이스인가 87케이스? 84케이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의 재가노인 지원 사업 통합 서비스라는 것은 2010년에 신설된 서비스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 해서요.
세부 시행령이 지금 3월 말까지 내려온다더니 복지부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아직도 안 내려왔고 4월 중에 내려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뭐 문서로 내려줄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노인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물론 누구나 죽음을 나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모른다잖아요. 언제 어느 때 가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사회적 통념상 노인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위기가 더 크잖아요. 우리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목욕 서비스가 마지막 목욕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어르신 집안 청소가 마지막 그 어르신 생전의 청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법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통합 서비스로 전 법인의 모든 조직을 체계화해서 이루어내고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56명이 여기에 모두 다 가담되어 있어요. 물론 시스템으로 다 그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여기에 올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직화되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보여드렸던 거고요. 우리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면 위에는 보시다시피 미용봉사자가 봉사활동을 오셔서 월 1회 또는 그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월 2회도 이 봉사자 또는 다른 봉사자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원예활동. 어르신들이 꽃을 만지고 만들고 꾸미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럼 손으로 움직이는 거, 뇌 운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기분도 전환이 되고 치매나 중풍 예방 프로그램으로도 적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건강 체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매뉴얼을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노인복지시설에 가봤는데 노인 건강 체조를 하는데 기체조처럼 하더라고요. 기체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하고 제가 또 요가 배우고 또 단합도 조금씩 배우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운동이 뭐가 될까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풀어주고 조이고 풀어주고 조이고 하는 것을 스트레칭 겸 두들기고 지압하고 이런 동작들을 안정되게 넣었어요. 우리 주간보 어르신들은 일자로 서서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요. 다 소파나 방바닥에 방석 위에 앉으셔서 해야 되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나 불가능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좌식 건강체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제가 배경음악 깔아서 제가 구호 다 붙이면서 5번 녹화했어요. 제 혼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년째 쓰는데 몇 군데서 시설 연수 견학 오면은 자꾸 그걸 이제 복사해달라 하는데 요즘 복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테이프 복사가. 옛날 이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렵게 해서 몇 개 해가지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최근에도 정읍시에 있는 하늘양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연수도 왔다 하면서 그렇게 도움 드린 적이 있고요. 밑에는 한지공예를 직접 하면서 성취감도 있지만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설명을 선생님이 봉사활동하는 한지공예사가 이렇게 해주고 또 그 옆에는 종이접기 그 밖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 보시려면 우리 효경복지공동체 카페에 들어오셔서 주간보 클릭 딱 하면은 다 보입니다. 사진관이나.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복지를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속한 그 지역은 달성구는 공단이 있습니다. 달성공단, 달성산업단지. 또 최근에 유명해지는 거 뭐 있어요? 뉴스 들으셨으면 아시죠? 우리 지역의 특성, 달성군에. 속으로 내 지역도 모르는데 뭐 그 지역까지 어떻게 하는 거기가 지금 테크노폴리스 디지털 확정지가 돼가지고 공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단체 봉사팀, 후원 개발팀,
아니 후원팀을 개발하는 그런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그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유관 기관이 대단히 많은데 무관하게 살면 한없이 남남이에요. 그러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기관이 우리를 이해하고 협조하고 돕고 또 우리 기관도 그 기관과 상호관계를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지역 연계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가져가고 있고요.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각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나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됨으로 인해서 한 동형의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그 시설 운영담도 들어보고 애로사항도 들으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또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면 훨씬 더 상호간에 좋기 때문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뭐 크게는 한국재간의복지협회 또 작게는 대구재간의복지협회 또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 사회복지협회에도 가입을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부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많은 행사들 중에 홀로 사는 노인 복지 초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 나눔 복지 초대전. 이것은 대구 재간의복지협회가 벼룩시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연중 캠페인으로 해마다 2001년부터 12월과 1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그 사랑나눔 가게로 협찬한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요. 2개월간. 그래서 그 쿠폰, 티켓을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그 티켓으로 초대권이라 해서 티켓이 한 장당 10,000원이거든요. 이게 상품권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면 그걸 사시는 분들은 현금처럼 쓰시는데 그 사랑나눔 업체에 쓰는 거예요. 작년에도 63개 업체를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해서 1억이 넘게 연간 후원금이 모아지고 그 티켓을 파는 숫자만큼 각 기관의 후원금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가요. 30%가. 그러니까 1,000장을 팔면 얼마가 통장에 들어갑니까? 300만 원. 네. 2,000장을 팔면 곱하기 2, 600만 원이 모아지는 거예요. 두 달 동안. 파는 기간은 한 15일 내지 20일. 길으면 한 달 정도. 보통 11월 중순에 나오는데 12월 중순이면 거의 팔려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또 신정, 부정 이때 개모임, 단체 송년, 뭐 신년, 뭐 파티, 가족 모임 이런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지역에서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기관도 항상 그걸 통해서 뭐 450, 500, 600 이런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 홀로 사는 어르신 돕기 캠페인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 지역에도 계시죠? 모든 지역에는 출향민들이, 성공한 출향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출향민들을 잘 유대관계를 가져가고 또 지역사회의 유지들에게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시켜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 끌어내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해요. 봉사자로도 끌어들이고 행사에 참가리로도 끌어들이고 초대하기도 하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런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 소식지인데 품앗이라고 저 9년 만에 처음 칼라로 냈습니다. 저는 흑백을 좋아했고 복지에서 이런 데 돈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아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제발 이번에는 한번 칼라를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따가 제일 열심히 들은 분에게 당첨. 그래서 저희 중간에 사진은 5월 달에는 어버이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달성군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 경로 효잔치를 해요. 근데 첫 해 2004년에 저거 할 때는 우리가 효경 사랑과 감사의 밤하고 혼합으로 해가지고 모든 은인들, 봉사자 후원자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모셔서 한 800여 명이
이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리를 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봉사자, 후원자는 12월 첫 주 금요일에 하고 또 어르신들은 5월 8일 전날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5월 7일에 행사가 있는데 거의 참여 인원이 한 1124명, 1200명, 1500명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는 대동공업 주식회사의 더하기 나누기 봉사팀들 한 60여 명 내지 120명이 재가노인 복지 봉사를 팀별로 뭐 생산팀, 무슨 팀 해서 내자팀 해서 팀별로 봉사활동 하는데 우리 독거노인 집이 좀 엉망이었는데 대대적인 청소를 하고 있는 장면. 저기는 군청의 공무원들 가족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비스리, 우리가 비슬산 쪽에 있으니까 비스리 봉사단에서 우리 효경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복지시설에 찾아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연계성. 그다음에 생신잔치, 외식업체, 뭐 여기도 그 메리츠 화재인가? 유니폼이 잘 안 보이는데 메리츠 화재에서도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들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항상 복지와 연결을 시키는 연계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율상 목사님이 뒤편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역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열강을 하실 텐데 거기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심화된 교육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처음에 지역조사, 욕구조사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 지역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2001년에 저 장면이에요. 저예요. 저 명찰 달고 지금 뭐 적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여기 봉사자들하고 지역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독거노인 자택에 가서 지역조사할 때 하는 거하고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사 하는 거. 양쪽은 이제 그 사례들을 가지고 통합 사례회의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를 실행해 나가야지 아무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뭐만 잘해주면 되는 것으로 한다면 소진 현상이 될 수 있고 또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온 이제 노인 종합센터가 이렇게 조금 더 옛날 집과 옛날 프로그램 장면을 보셨죠? 앞에서. 지금 여기서는 뭐가 느껴져요? 그 장면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활기찬 색상이 좀 화려해졌죠? 네, 그때는 정말 회색빛이었다면 물론 그때도 우리 깨끗하고 예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만큼 발전된 것은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죠.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촌형 노인복지, 재가노인복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보면은 이 프로그램들도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병원의 전문의 진료도 매주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하고 이거는 이제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그 연차례, 간담회 우리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이장님들이 협조할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라고 그냥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후원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오는 후원금이나 오는 봉사자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1일 호프 행사나 후원자, 봉사자, 은인의 밤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그 어르신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우리가 첫 번째 했을 때는 1,800여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 했을 때는 1,600여만 원. 그러니까 그런 그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해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어진 업무 하기도 바쁜데 따로 지금 그 봉사활동 오신 분들처럼 어딘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죠. 미흡하죠. 그래서 많은 지역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을 개발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데 여기 잠깐 소개하면요. 이게 레저가 잘 안 돼서 그런데 1일 호프 사랑과 감사의 밤 했던 데는 우리 대구에서 유명한 수성구의 고급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1, 2층을 하루 종일 썼는데 그 처음에는 실비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분이 감동하셔가지고 전액 후원을 했어요. 네, 처음으로 우리하고 인연이 됐는데 그래서 사랑나는 가게 뭐 이런 것도 다 협찬하고 이번에도 대구 전체 업체 중에서 63개 업체 중에서 최다 그 판매 실적이 있어서
또 현판식에 또 이번에 회제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분들이 숨은 분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끝마무리로 농촌에서 노인복지를 잘하는 법을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주제를 던져줬을 때 잘하는 법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서 해왔던 제 경험이기 때문에 잘하는 법을 딱히 소개하라는 것이 좀 막연했어요. 그러나 한번 생활했던 거, 경험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책에 원고를 통해서 책에 실었고요. 그 중에 3가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이건 도시건 노인복지를 하건 뭐를 하든지 간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는 달성군 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성군 주민화 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1년 동안은 모든 게 좀 낯설고 지역 주민들도 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고 또 제가 중간에 그 사랑의 포장마차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거든요. 한 2년 하는 동안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오해도 받았지만 굉장한 지역 자원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붕어빵을 구우면서. 그러니까 저 붕어빵 구우는 아줌마가 누구야? 뭐 애들 데리고 지나가다가도 그러면 효경의 원장님 이래요. 애들이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다녀오는 애들이 그렇게 간접 홍보가 되고 붕어빵 사러 들어오시면서 회지나 이런 우리 유인물 딱 놓으면은 읽어보고 여기 이런 후원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가도 돼요? 뭐 이러면서 뭐 아저씨들 아줌마들 할 수 없이 그래서 저는 물론 붕어빵 장사를 하게 될 때는 우리 어르신들 생활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2번째는 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한 가정에 만약에 가장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생계가 곤란하고 어려운데 내가 오는 후원금만 또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다. 전 정부의 도움도 그렇게 청려보지 않았어요. 한 5년 동안 정부 지원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붕어빵을 구우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격려해 주셨고 또 오히려 지역의 이 노인복지 사업을 알리게 되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은 효경 어르신들이냐고 보신탕집을 가도 막 대접을 잘 해주시는 거고 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보신탕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몸보신 시키고 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자기가 감동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매번 자동이체로 몇 년을 보내와요. 감사하다고 한번 내세울 해도 부끄럽대요. 우리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더 여러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역조사할 때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나 지역에 대한 파악 또 어르신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 조사하는데 마을별로 또 특성이 다 달라요. 마을별로 또 생활 환경도 달라요.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건강 상태나 그 마을의 좀 특징들이 달라요. 배타적인 데도 있고 또 안 한다고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말은 해주길 원하는 그런 성향들도 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마을별로 노인 요구 조사를 하는 것. 할 때 누가 한다고요? 시설장. 직원만 하면 안 되죠. 네, 시설장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시설장이면 짱답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치 준비를 할 때 노인복지법상에 있는 것과 이제 장기요양 제공기관에 있는 것이 이제 다르죠. 거기 설치 기준은 여러분들 뭐 보건복지 사업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들어가도 자료들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교재에 기본적인 건 다 실어놨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도 거기에 준법 정신에 의해서 해야 돼요. 형법으로. 물론 너무 어려울 때는 그 봉사자들이 대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면 우리가 기준한 것을 가이드를 지킬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편법을 쓰고 또 너무 뭐 영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편향된 운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허점, 그 구멍이 크게 뻥 뚫리게 됩니다. 진실한 것이 오래가지
거짓이 오래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이 어둠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시설 운영도 사업별 세부 계획을 여기다가 그 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샘플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제가 강의를 4시까지 해야 우리 유수장 그 회장님, 목사님께서 또 답변을 받아서 하실 테니까요. 끝마무리에 저는 늘 복지를 하면서 제가 복지를 하고 싶어서 복지와 결혼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에게,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미혼인데, 미혼이라면 좀 이상하죠. 50이 넘었으니까요. 저는 독신이지만 복지와 결혼했다 하고 또 효경과 결혼했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복지는 첫 번째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진정 복지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야 돼요. 열정만 앞서도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열정만 갖고 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차츰 배워가면서 남이 걸었던 길을,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배우고 노력하고 쫓아다니면서 공부한 결과 조금씩 그 전문성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전문성 안에서 시설 운영이 투명하게 운영해야 돼요. 모든 기관들이 다 투명하게 하지만 가끔 투명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서 매스컴에 올라오죠. 저희들 회지를 보면 1,000원짜리 하나도, 두부 한 모도 다 전산에 처리돼서 이렇게 후원금, 후원 물품이 쭉 올라옵니다. 보고가 돼요. 전체. 카페에도 공개되어 있고, 이렇게 몇 월 며칠 1일부터 31일까지 내역이 쭉 공개되고, 또 사용 내역, 감사하다는 뜻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전체 직원들이, 우리 직원 여기 와 있지만 직원들이 다 통장 관리하고 다 모든 거 관리하지, 저는 결제만 하지 제가 통장 가지고 제가 계산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했는가, 틀림이 없는가만 살펴주고, 혹시 누락되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것만 봐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설 운영의 투명성, 투명성이 곧 지역의 신뢰를 얻습니다. 제가 그 타 지역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 저를 찾아오면 기관에 와서 원장님은 성공하셨어요. 달성군에 와서, 특히 현풍에 와서, 이 유서 깊은 고을 현풍이라 하지만 굉장히 대타적인 곳이 현풍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래, 터줏대감들이. 그런데 외지인이 와서 성공한 사례는 유일무이하대요. 저한테, 저 혼자만 성공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성공이에요. 다른 분들은 와서 한 건도 성공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그 사업을 접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어려움이 없잖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줄기차게 믿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이도 된다면 보람이 또 그만큼 작겠죠. 그리고 또 저는 그 투명성이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공익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가, 공익성에 의해서 하는가, 내가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가. 물론 자신의 삶도 중요하니까 자신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희생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내가 소금처럼 녹아들어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다면 나의 그 에너지들이 더 훨씬 가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신앙적인 또 것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복지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신뢰받을 수 있는 그 투명성, 그리고 공익성으로 농촌에서 누구라도 노인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끝맺음을 맺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복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